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리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머신러닝을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요. 하나는 제네리티브 모델, 다른 모델 타입은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요점은 이 두 가지 모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자,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제네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클래스에 분포도를 사용해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뭐 클래스들이 있을 때 그 클래스들 간의 그 X밸류자 피처들 사이에서 다른 점을 확인해 가지고 두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녹색과 노란색을 구분하는 예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이 녹색과 그리고 이 노란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네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 X하고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사용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것을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고 하고요. 여기 공식상 보시면 px, y라고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py 곱하기 px 기분 y로 또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네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스코어로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확률을 가진 것을 바로 클래스로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P 오브 Y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썼어요. 가우시안 분포도를 사용해 가지고 자, 여기는 바로 녹색의 분포도이고 저기는 바로 노란색의 분포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은 이제 px 기분 y는 녹색일 때, 그리고 px 그리고 기분 y는 옐로우일 때, 노란색일 때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데이터가 어느 분포도에 더 가까운지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어요. 이 데이터는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봤을 경우에는 녹색일까요? 또는 노란색일까요? 자, 분포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새로운 데이터는 녹색 분포에 상당히 밀접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녹색으로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또 클래시파이 하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예제예요. 아까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봤는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클래시파이 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가 다른 플랫을 사용했습니다. Y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레이블을 썼어요. 즉 Y축이 1일 경우에는 그건 녹색이란 뜻이고 Y축이 0일 때는 노란색이란 뜻이에요. 자,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 선을 제가 그었죠. 이게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어주는 거에서 이 두 개의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해가지고 요 선의 왼쪽이면은 녹색이다, 요 선의 오른쪽이면은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네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차이점을 알았으니까 두 개의 장점과 단점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자,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장점은 일단은 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을 경우에는요, 오버피팅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기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실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네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분포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포도가 상당히 비슷할 경우에는요, 자, 새로운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들을, 하얀색 데이터들을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경우에 단순히 두 개의 데이터만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디시전 바운드를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디시전 바운드를 그렸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된 이 테스트 데이터들은 파란색으로 구분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오버피팅 된 거죠. 이런 장점을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네레이티브 모델도 단점이 있죠. 이렇게 분포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녹색이 노란색 클러스터에 있고 노란색이 녹색 클러스터에 살짝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분포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럴 경우에 자, 이렇게 새로운 리얼 유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는 녹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자,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노란색일 확률이 크지만은 분포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자, 분포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녹색이 더 높아가지고 녹색으로 클래시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여러분들 알고 제네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저 서술을 해봤는데요. 자,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단점으로는요. 자, 실제 데이터와 비슷하게 가지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자,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비해서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여러 가지의 확률 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py도 알아야 되고 py 기분 x 뭐 이렇게 다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보다 더 그 계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장점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작은 데이터로도 잘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오버피팅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네레이티브 모델보다 컴퓨테이션이 보통 더 적습니다. 라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과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차이점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